안녕하세요. KTJ 코리아 더자녀 홍보대사 이오승입니다. KTJ는 3월 1일 첫 방송으로 세 번째 방송인데요. 3.1절 만세운동 100주년을 위해 전국에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2020년 인구 절벽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대전광역시 5기 본부장님과 태극기 40여 년간 역사를 연구해 오신 송명호 교수님을 모시고 코리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 시간 중에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자녀 더갖기운동연합 대전광역시 본부장 오국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0여 년간 태극기만을 연구해오고 태극기 중앙위원회 고문으로 있고 현재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명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하고요. 예, 본부장님 인구에 대해서 10여 년간 굉장히 바쁘게 외롭게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오셨는데 이 인구 문제와 태극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우리 또 송명호 교수님 40여 년간 연구해 오신 교수님이시니까 우리 태극기의 역사와 함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태극기를 잘 몰랐어요. 국민의 도리가 아니었지요. 제가 늦깎이 공무원을 1978년에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의 왕십리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동네 아이들이 동사무소 직원이니까 그 동네에서 최고의 선생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 태극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최초 태극기를 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전혀 그런 그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데 그때 한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해요. 동사무소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아이고. 완전히 그 뒤통수를 맞았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게 공무원 시작은 내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알았다. 이제부터 이제 태극기를 연구해서 최초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으면 누가 만들어낸 나라를 내가 찾아내겠다. 그래서 이제 고도가 연구를 시작했는데 혹시 궁궐에 가면 태극 문양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그 겉에만 보고 다니지. 궁궐에 가면 그 왕릉이 궁궐에 가면 큰 집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또 왕릉에 가면 또 태극 문양이 있다는 걸 또 보셨나요? 왕릉에? 아니 못 들어봤는데. 뭐 관심이 좀 없습니다. 덜했죠. 네. 나도 그때 알았고 지금 사람들도 몰라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답사했어요. 경복궁 덕숭에 가서 제가 태극 문양에 근정전 중화전이라고 하면 궁궐에 정전, 즉 공간 건물에만 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임금이 나오셔가지고 조회하고는 큰 본부, 네. 그 집무실에만 그 태극 문양이 있고 그다음 친전, 저녁에 잠자는 곳, 잠만 자는 게 이제 밤에도 정사를 줘봐야 되니까 네. 야간 집무실이라고는 친전 올라가는 계단에만 있어요 이게. 지금도 잘 모를 거예요. 그때는 더 몰랐지. 그러면 태극 문양이라는 곳이 네. 일반인들한테는 만날 수 없는 곳에만 있었네요.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경복궁이나 덕숭 궁궐을 가더라도 발밑에 스쳐가기 때문에 네. 발밑을 안 보고 위에 보고 가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새로운 거. 그래서 그때 또 그 사진 찍게 되면 그 고궁을 관리하는 그 왕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와가지고 때 찍냐 물어봐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오해를 많이 봐. 이게 혹시 간첩 아닌가? 간첩 아까 그거 사이 오해를 사지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내가 이제 공무원증이 있으니까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찍느라고 해서 설명하게 되면 좀 허가해주고 그런 시에 지금 상황이 다르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혹시 일본에 가게 되면은 그 자료가 있을지 모른다. 국내에는 자료가 없는 이유는 일제 36년 동안에 태극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고종시대 자료를 거기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군요.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고종에 관한 건 특히 고종에 관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특히 맛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신문이 한 12년 전에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일본에 가게 되면은 그 자료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까지 그 일본의 자료를 접근하기 전까지는 어느 연구단위가 왔느냐면 1882년에 박영효 수신사가 일본을 갈 때 배 안에서 국기를 만들었다 하더라까지는 제가 찾아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882년이라면은 혹시 네. 일본에는 신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신문을 아마 찾아내게 되면 그 단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는 이제 그 요즘 좋은 말로 제보가 되는 어쨌잖아요. 네.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신문 자료를 보니까 1882년도인데요. 일본에서는 신문이 중앙에서 발간된 신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발간된 신문도 있었어요. 그 이제 지금처럼 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타블로이드 판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수신사가 일본을 건너갔다면은 그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것이다. 네. 또 그 박영효 수신사가 1882년에 일본을 가게 된 계기도 좋은 뜻으로 간 거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대가 99일 가지고 있는 구군대가 있었고 자꾸 청나라 침공을 오고 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신무기를 좀 가져와가지고 신문대를 양성해야 돼서 고종 시대에 일본 교관을 데려다가 일본 무기를 가져와가지고 신군대를 양성을 해요. 근데 신군대하고 구군대 사이에 차별합니다. 구군대 사람은 옛날 조선 왕조부터 내려왔던 그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그 했던 그 군대고, 일본에 건너온 건 거의 이제 대포, 신문이죠. 곤총 이런 신무기 가지고 하는 군대잖아요. 근데 수구 군대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네. 무시하고 이쪽에다가 급료도 많이 주고 부인들한테, 그리고 이쪽은 월급도 안 주고, 그런 걸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부 군대 부인들이 일본에 파견된 교관도 이제 아깝게 이제 죽이게 되고 또 피해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 그 불민스러운 것 때문에 일본을 파견 보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모군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박영효 수신사를 보내게 됐는데, 박영효 또 수신사는 고종 앞에의 그 책종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이제 부마라고 그러죠. 부마를 고종 입장에서는 아무나 보낼 수 없죠. 사신을 아무나 보낼 수 없죠. 그 전권 특명대, 전권을 그 사람 전권을 줬으니까 왕의 모든 권한을 줬다는 뜻이거든요. 전권 특명대사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에 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네가 다 해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또 왕족 시대니까 친척 중에 박영효 씨를 보내는 겁니다. 박영효가 수신사로 이제 1882년 9월 20일 날 인천 앞바다에 일본을 거기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 전에 박영효 수신사가 이제 고종 임금이 명을 받았으니까 전하 이제 명을 받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아련을 인사차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20일 전에요. 그러니까 고종 임금이 잘 다녀오라 하면서 부탁에만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되고 외교 정치가 발달되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기가 있다 한다더라. 그 우리는 국기가 없는데 나도 국기라고는 보관님이 가지고 있었다. 미처 만들지를 못했을 뿐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국기, 조선왕조 국기가 이런 모양이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네. 일본을 건너가는 도중에 만들어서 일본에 도착하게 되면 그 길을 사용하라. 이게 의명을 내렸어요. 왕명을 내린 거죠. 네. 이게 박인영 씨가 그 의명을 받고 1882년 9월 20일 인천 앞바다를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 서해안 쭉 가가지고 홍도 있잖아, 홍도. 네. 홍도로 돌아서 쭉 해서 부산,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그 시모노세키인가 건너가지고 일본에 가게 돼요. 그 5일간에 그까지 가는 5일이 걸립니다. 지금은 뭐 1시간,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렇게 네. 시간은 어렵죠. 근데 가는 배가 또 우리나라 그렇구만 배가 없었어요. 그 일본 군함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 군함은 일본에서 그 군함을 만들 수도 없었고 영국하고 일본이 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제휴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영국에 있는 군함을 또 차관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일본 사람 그 군함 이름을 이제 그 메이지 마루호라고 일본 명치 한데 메이지 마루호라고 군함 그 명칭을 붙였는데 그 배를 일본에서 확인을 해줘요. 이렇게 보내줍니다. 네. 갈 배가 없으니까 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는 영국에서 차관된 배라고 그랬잖아요. 군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항해를 사람은 일본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또 영국 선장을 또 그대로 딸려 보내가지고 일본으로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스톤 제임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선장입니다. 그 5일간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 박영호 수신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름대로 가면서 임금께서 국기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라고 할 때 그 제임스 선장한테 협조를 부탁해요. 그랬더니 제임스 선장이 그분은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항해를 했잖아요. 나라의 국기를 다 봤어요. 처음에 국기라는 사용 나라들이 유럽 쪽이에요. 영국도 이미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고 그래서 다 자기들은 아는데 일본도 이미 그때도 국기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 조선하면 이제 국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박영호 신사가 임금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그때 꺼낸 보관에는 8궤에다가 태릉 문양 있는 거를 했으면 어떻겠나라고 임금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국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 제임스 선장이 보시더니 좋다, 좋은데 그 태국 문양 밖으로 8개의 궤가 있으면 복잡하다. 산만해서 보기도 안 좋고 차라리 그 4개를 뷰팅에다 이렇게 해놓은 배치해놓으면 더 보기도 좋고 더 아름답지 않겠는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가운데 태국 문양 너무 좋다. 이거는 자기가 본 국기 중에서 이런 문양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빨강색하고 파란색이 좋아 절묘잖아요. 이 속에 이 문양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좋고. 그래서 이제 5일 항해 끝에 고베에 도착합니다. 고베에 도착해가지고 고베 이시무라라는 2층 정도 되는 그런 여관이에요. 그때는 그 호텔이었죠. 거기 옥상에다가 딱 그 국기를 해서 만들었던 국기를 개항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처음 본 거예요. 조선의 국기가 이렇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조선 왕조니까 조선 왕조 국기라고 그랬죠. 왕조 빼고 이제 조선 국기다.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시사신보라고 하는 지지신보라고 그러죠. 시사신보라고 하는 기자가 그 취재를 해요. 우리가 국기를 필요에 만들려고 하니까 청나라에서 국기까지 간섭했다. 우리는 노란 용 황룡기를 가지고 국기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속국이다.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금색을 칠 수는 없고 그래서 동해바다 출렁출렁은 파도가 있고 그러니까 청색을 써라. 이게 고종 황제한테 그것까지 압력을 넣으니까 고종 임금이 화를 낸다. 왜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하냐? 국기만큼은
우리 생각대로 만들게 해가지고 그거를 거절했어요. 네. 거절하고 만든 것이 태극 문양의 사계를 붙겠거든요. 아, 그런 거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1880년 10월 2일자 그 신문에 딱 실립니다. 그 내용 그대로 실려요. 고종 황제가 분노해가지고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국기를 만들어. 딱 그래가지고 거기다 걸어놔라. 예. 그때 기록에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국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네. 탐복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회의 가게 되면 국기를 이게 다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로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러지만 국기를 꽂아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잉현 이제 순사들이 국기를 앞에 딱 놓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3cm가 비어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탁 튀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회의의 시선이 이 박잉현 순사 앞에 있는 태극기만 몰려 있는 거게. 네. 지금 같으면은 내무부 좀 해안부 정도 될까, 이게 통사부 정도 될까 하는 장관 되신 분이 김우채라고 하는 그 장관 되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전하 이미 국기를 사용했는데 이거를 국내에서도 사용은 어찌하리까 그랬더니 아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8도, 4도, 4도가 그 도도자가 아니고 도시도자거든요. 네. 그러게 이제 쉽게 말해서 국군 종합 그 사령부에 있는 걸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강주도 있고 강화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대대로 사용하라고 해서 국기를 이제 처음 우리나라 이제 정식 국기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이게 1883년 이제 3월 15일이니까 그러면 그 시절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때 당시는 세계의 그 나라가 한 150개 정도가 140개 정도 나라가 있었다 그래요. 국제 적십자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한 나라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한 40번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50개 나라 중에서 40번째 국기를 만들었다니까 굉장히 빨리 만든 나라가 되잖아요. 그때가 거기 가입할 때가 1903년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국기를 만드는 역사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가 않다. 굉장히 빠른 나라잖아요. 또 그때는 우리 그 태극 국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태극 문양이 이렇게 돼 있고 금공감 너도 펼쳐라 이런 것을 문서로 잘 남기고 또 그림을 그렸더라는 모르는데 그때 왕의 시대니까 그렇죠. 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태극 문양의 국기를 써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사계를 쓰라 하니까 사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계만. 그런 쓰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그런 사람마다 다르고 태극 문양도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좌우로 갔다. 걔도 건강도 뒤로 바뀌고 아래로 바뀌고. 좀 자기 생각대로 그랬으니까 또 그때는 그렇게 그랬어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써. 어쨌든 간에 형식만 갖추면 그냥 국기를 썼던 거예요. 1905년 1905년 우리가 그 특기도시는 늑약 죄악이 만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죄악을 냈습니다. 그래서 늑약이라는데 우리하고 반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 넣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 죄악에는 그렇게 돼서 동경에 있는 그 천황이 그 명령한 그 대감을 한성부에 파견해서 조선하고 일본하고 잘 우대관계를 맺는다는 식으로 돼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사건건 조선 통감에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그거를 안 하겠다 발동 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못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등방문 입도 일본이가 그냥 헌병들을 데리고 덕수궁 있잖아요. 고종 임금이 덕수궁을 둘러싸가지고 강제로 그걸 찍어라 안 해라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 임금이 그 뒤에 있는 지금 이제 중명제라는 이제 거의 피신을 하죠. 근데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그 5 대감 중에 뭐 여러 사람도 있지만 그 나머지 대감들은
계신 분들은 그냥 반대, 소극적 또는 적극 반대했는데 유난히 또 이대범이한테 이른박문이한테 참모사가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이완영이거든요. 이완영만 딱 찍어버린다. 그냥. 그래요. 이완영이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노골적으로 한 협방을 해보잖아요. 1910년에 1910년. 그러니까 일산 늑약 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또 그 고종의 그 왕후 민비가 또 살해되고 그러잖아요. 민비가 살해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이쪽 그 유병대들이 응? 지금 이제 서울 그 와가지고 일본 그런 걸 가두지 않겠다 막 의대 활동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제 태극기를 의병들을 사용했어요. 1883년에 이제 태극기를 썰했으니까. 근데 1900년도 됐잖아요. 2~3년 흘러가지고 그 태극기를 사용하고. 어쨌든 간에 1910년이 되다 보니까 태극기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일본 국기만 사용해요. 그로부터 그렇죠. 일본 국기만 사용해야 돼요. 이제 그로부터 36년 동안에는 국기를 사용할 수조차도 없잖아요. 할 수 없지. 전부 일본기를 달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나라를 뺏겼어요. 이제 임금도 뺏겨버리고 다 뺏기고 묻지 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일본 국민이 되고. 그러다가 1919년 1월 달에 고종 임금이 돌아가십니다. 그때를 기회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고종 임금님을 학살해, 이렇게 일본군이 운동, 자살시켰다.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부흥기를 일으키는 게 그랬던 거예요. 그게 고종 임금 이제 장례가 끝나고, 그게 이제 단서가 돼가지고 1919년 3월 1일 날 탑골로 모아서 만세운동이라는 게 일어난 거죠. 그때 태극기를 태극기를 그렇죠. 그때 태극기는 만세 3월 1일 날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 몰라야 되니까 네, 그렇죠. 골목을 항상 이야기해요. 3년 만난 게 며칠간 했겠지. 7일.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 명도 그 일본 경찰서에 안 들어갔어요. 3월 들어갔다는 3월 1일 날 그 엄청난 일 못했었는데 그 3월 1일 날 하겠다고 하는 그 비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33인들이 한 번에 만나서 그런 일 했겠어요? 수차례 만났습니다. 또 그걸 그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려면 하루만 됐겠어요? 7일간 누구 엄마, 누구네, 누구 때, 여름에 사는 며칠 날, 저뭐 이렇게 오라기에서 다 뒤에 전달을 딱 드물고. 그리고 또 그날 사용해야 될 국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태극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쇄소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인쇄소는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유관순 그 열사 같은 분들은 학교에서 그릴 때 모르게 그려야 되니까 그 밥 주발이라고 옛날에는 그 이제 그 녹그릇 뚜껑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스탠드이시잖아요. 우리 그걸로 그렇게 그리고 거기다 태국문양을 그리고 이제 그린 사람마다 다 달라 위치가 어쨌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또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무에다가 태극기 이렇게 파가지고 많이 찍어야 되니까 꾹꾹 누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날 3월 1일 날 탑골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대포도고 본인이 만든 것도 가지고 나오고 흔들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만세운동은 3월 1일 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시골 사람들도 그 한 날 알고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모르기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거기를 보고 우리 내가 고향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고향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탁골 했던 고향을 다 보고 참여도 하고 내려가서 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지방에 가서 또 그 마주운동 했거든요. 아우네 장터도 했고 저기 저 보령 뭐 그쪽에도 했고 많이 했어요. 지방에도 많이 했고
거의 한 달 동안 그 만성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인구가 2천만인데 한 200만 명 정도가 만성도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200만 명. 사고가 아니 이제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200만 명. 3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에 200만 명이 택배를 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일본 그 이제 헌병한테 들키면 잡히면 형무소에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은 일본 헌병이 태극기를 흔드는 여학생 잡아가지고 팔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본도 일본 칼로. 예. 그것도 있어요. 이게.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태극기를 들고 나섰던 거예요. 그때 이제 유관순이라는 사람 잡혀가지고 서대 형무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 조국 고국에서 3월 1일 날 탁구공원에서 그 많은 만세 시위를 했다는데 우리가 나왔다고 하는 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외국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탁상을 하면 되겠느냐. 이건 아니다 하면서 우리 임시정부를 만들자 한 것이 1919년 4월 11일이거든요. 그 전부터 했지만 그날 100주년 맞아서 그래서 4월 11일 날 그 전에도 이제 있었지만 정식 출발 일정을 4월 11일로 보거든요. 그날 우리가 이제 국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임시국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의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모이신 분들이 의결했어요. 이날을 4월 10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의정원에서 다 만들어라. 그러면 조국에서는 국기 태극기를 사용했다는 우리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임시국회 국기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국에서 또 임시의정원 국기가 하나 탄생이 되고 하여튼 3월 1일 이후부터는 국기란 말을 쓰거나 태자만 써도 안 돼. 태자는 불순분자로 취급하고 각 집을 다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태극기가 있으면 형도 집어넣고 경찰 붙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다 뭘 주냐 일장기를 줍니다. 너희들 국가는 일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장기를 주면 일본기를 달아라. 강동선을 말할 것도 없고 학교 다 그냥 일장기를 다니는 일부 국민들은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그거를 줄줄 말아가지고 그냥 장문에 집어넣은 사람도 많아요. 내걸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왜 안 다녀서 이런 핑계 댑니다. 지금 농사일도 바쁜데 언제 그러냐. 그러기도 하고 또 두드러 패면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또 재치있는 사람은 국기를 잘 모시려고 내가 장흥소에 넣어놨는데 그것도 쟤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 많이 안 걸었어요. 그 생각보다 골목에 일장이 나붙이지 않은 거예요. 순간에 지혜를 발휘하면 국기를 안 달았어요. 그것도 일부러 어떤 사람은 또 그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줄줄 말았다는 국기를 왜 여기다 말았냐 했더니 이 신성한 국기를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말하는 거 여기다 말하는다 쉽게 말해서 멍석말이라고 하죠. 멍석말이 우리는 멍석말이 쪽을 했는데 일본은 사람들은 하이 그 좋다고 또 가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 멍석말을 해라 말해놓고 그러기도 했다 그래요. 1882년 7월부터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 하여튼 7월부터 10월 11월 사이니까 이 사이 신문을 좀 찾아보고 하니까 그 직원이 그 찾은 거예요. 지금 같은 딱 찾지만 옛날에 없으니까. 대단하시네. 그래가지고 틈만 나타내가지고 7월달 지금도 없고 8월달 없고 그래가지고 10월 2일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그런 10월. 10월 딱 신문을 넘기는데 글씨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네. 자기 일본어 잘해도 보고니까. 근데 내가 말했던 태극기 모양이 딱 나타난 거야. 그 전화 왔어요. 교수님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가 아니었고요. 다들 친구냐. 야 이거 혹시 아닌가 그래서 맞다. 난 안 봤으니까. 그래서 나요. 그러니까 이제 팩스, 팩시밀레 그 보내라.
내가 또 팩시밀리 받을 위치에서 근무를 했었거든. 아, 네. 그러니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었고. 네. 199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각 사무실마다 팩시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팩시밀을 딱 왔는데 순간 나는 글을 못 읽지만은 그걸 꼭 보는 순간 내가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왜냐하면 뭔지 모르지만 1880년 12일자 글씨만 봐도 네. 글씨는 읽은 것이 아니잖아요. 교수님, 네. 그러면 그 자료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나요? 아, 그렇죠. 보시죠. 그러면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끔 네. 자료 좀 주시고 네, 저희들이 이 네. 녹화된 거 네. 편집할 때 네. 쫙 네.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야, 우리 교수님, 송영호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 태극기에 대한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하다는 게 지금 가슴에 지금 제 가슴이 다 뜨겁거든요. 그 교수님이 동사무소 시절에 그 어린아이가 네. 어린아이가 그 질문했는데 네. 그것을 대답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이 연구했다는 네. 거와 연구 중에 정말 그 제임스 선장이 네. 아름다운 그 문양 네. 그 문양을 말씀하신 게 문양. 정말 가슴이 네, 그렇죠. 뜨거웠고 또 그 일제시대 때 그 3.1운동 할 때 네. 전 국민이 태극기를 또 다 휘날렸다는 게 얼마나 네.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그 태극기예요. 그렇죠. 네. 교수님이 참 대단하신 그 역사를 저도 말씀 듣고 반성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거를 어떡하지 창피해서 그랬는데 이제 과정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태극기에 관한 얘기 이런 강의 같은 그 부분 진짜 처음 들으니까요.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는 좀 다른 알아야지. 부분이 아프지만은 아픈 것이 있지만은 이 태극기의 그 발생, 그 연도수, 태어난 계획이 여러 가지를 알게 되니까 정말 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은 우리 태극기는 중요하면서도 생각하면서도 정작 알아야 될 역사는 좀 등한시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회 역사와 같이 알게 되면 태극기 의미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역사 설명을 길게 했던 것입니다. 네. 아니 오늘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날밤을 새도 네. 언제 한번 태극기의 캠프를 한번 우리 네. 태극기 캠프를 통해서 몇 한번 박 해도 네. 교수님 태극기 좋으세요. 사랑은 네.